요즘 여러 흉악범들의 스토리 그리고 몇 번 연속해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때문에 극형 그리고 종신형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오늘은 그 극형 사 형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노딱 염려 때문에 앞으로 사자를 빼고 이야기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형제에 대한 조사를 하면 때마다 거의 동일하게 70에서 80% 사이가 형제의 존치에 찬성해요. 전통적으로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형제 존치 여론이 더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대개 70% 정도 형제 존치에 찬성해요. 모든 연령, 모든 계층, 모든 집단에서 존치 여론이 더 우세합니다. 또한 흉악범의 경우는 형을 집행하라는 여론이 95% 정도 나와요. 압도적이죠. 한국은 실질적 형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지난 26년간 한 건도 집행을 한 적이 없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 국민이 이름을 다 아는 흉악 범죄자들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다 살아 있습니다.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제 성향상 다들 짐작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존치도 집행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에는 대가가 있고 득이 있으면 실도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누군가 형제에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만드는 영상은 아닙니다. 당장 집행하지 않으면 잘못이라고 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반대론자,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짚어보면서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제도는 꼭 집행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극도로 무서운 형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요. 지존파 사건, 당시에 뉴스를 보실 정도의 나이가 됐던 분들 그 위로는 아마도 기억을 못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지존파가 검거됐을 때 그 리더격인 자가 울면서 제발 동생들은 무기징역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전원 그냥 형을 받고 집행까지 됐죠. 우리가 보기에는 평생 갇혀있는 거나 극형이나 상대적으로 큰 차이로 와 닿지는 않는데 막상 목전에 닥치면 저런 흉악범조차 그 형은 두렵다는 얘기예요. 형법상의 처벌은 교화와 갱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지만 징벌과 보복의 의미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폐지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형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말이죠. 형을 집행해서 없애버리면 무슨 이익이 남느냐는 말인데 그러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흉악범이 그 형을 받게 해달라고 왜 요구할까요? 왜 재판에서 그 형을 피하면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하고 재판부에 항의하는 걸까요? 이익이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 가족들의 그런 행동은 바보라서 이익도 없는 일에 쓸데없이 감정이입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그 원칙의 실익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형의 폐지는 인권 선진국의 상징인가? 폐지론자들은 인권을 걸고 넘어집니다만 현재 선진국 중에 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미국과 일본은 폐지국에 비해서 인권 후진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죠.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반인권적이라는 주장은 허점이 너무 명백합니다. 왜냐? 인간이 인간을 가둬둘 권한도 없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징역형도 없어져야 마땅하겠죠.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의 재산을 박탈할 권한이 없으므로 벌금형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형법 체계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형을 제도적 살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렇게 치면 징역은 제도적 감금이고 전자발찌는 제도적 스토킹이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인권적 행위인 거죠. 신상공개는 뭐냐? 제도적인 명예훼손이죠. 주장의 근거가 빈약한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형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폐지론을 주장하고 그 형제가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대부분은 괴상하게도 북한의 인권, 그 나라의 인권, 오늘 금지어가 참 많이 등장하네요. 북한과 그 나라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선택적 인권 천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어디인지 찍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형제 폐지로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단체는 바로 한국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가장 조용한 놈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키겠다는 인권이란 어떤 것인지 저는 그 주장의 진실성과 순수성에 의문이 듭니다.
형은 돌이킬 수가 없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오심 가능성이 있으니 돌이킬 수 없는 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심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 형이라는 것이 오늘 선고 내일 집행이 아니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텀을 둔 후에 집행을 합니다.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면 뒤집을 기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세계 어디든 불충분한 증거나 오해로 인해서 억울한 형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한 사람 수백만 분의 1의 케이스를 가지고 징역형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할 수 없듯이 그 드문 오심의 가능성 때문에 형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구멍이 너무 많은 주장이죠. 게다가 그런 주장은 오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행범 또는 물증과 자백이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케이스는 오히려 그 형이 정당화됩니다.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오심일까봐 안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은 형 집행을 늦추자고 주장하는 게 낫죠. 다르게 해석될 여지라도 있는 자는 집행을 몇 년 늦추자는 식으로요. 어쨌든 오심의 가능성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형제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므로 우리도 추세를 따라야 한다. 폐지를 한 나라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폐지하지 않은 나라도 집행에는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그 근거가 빈약하죠. 추세에 따라간다면 상속세는 왜 폐지하지 않고 법인세는 왜 올리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세계적인 추세라서 형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이 세계적으로 낮추는 게 추세인 상속세와 법인세를 올리자고 가장 이를 악물고 덤벼드는 자들과 대개는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그것과 그것은 다르다, 인명은 다르다 뭐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제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제를 잘못 짜면 자본의 유출이 일어나지만 형법 제도는 그런 연관이 전혀 없죠.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라면 우리는 우리 법대로 저 나라는 저 나라 법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다른 나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요. 그 나라에서 마약사범, 부패사범을 잡아서 줄줄이 형을 집행해도 한국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그 나라에서 법인세를 한 자리로 낮추고 지원금을 뿌리면 한국 기업들이 우르르 거기로 이전해 가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법인세나 상속세는 아닙니다만 저는 저자들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추세를 끌어다 갖다 대고 있을 뿐이니까요. 형을 집행하면 EU와 FTA를 맺을 수가 없다. 이거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EU는 실제로 FTA를 맺으면서 형 집행을 멈추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협상을 몇 년간 중단했던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과 EU의 FTA 협정문에는 그런 문구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FTA를 맺을 때 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 또한 사실무근입니다. 또 EU는 적극적으로 형을 집행하고 있는 베트남과 2020년에 FTA를 체결했어요. 결국 정리하자면 우리나라가 집행에 나선다면 추후에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때 관련 요구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EU와의 거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찬성과 반대 측 양쪽 다 주장의 이유는 있어요. 오늘 저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그렇다고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아무런 의미 없는 헛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는 온정주의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극형의 존재 자체가 법치 시스템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형 관련 설비를 점검하라고 지시하니까 전국의 그 형수들이 긴장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집행한다고 한 적 없는데 단지 시설 점검만으로도 형수들이 긴장을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 형의 존재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인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